이 사무소 문제는 이것도 정말 이제 크게 봐야 되고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고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네, 묻혀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살아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리스크.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네네. 이게 몇백억 토해낼 수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예, 같은 이재명 상황입니다, 실제. 대표. 공선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톡방 운영 관련해서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7일 전에 사실은 오마이뉴스에서 먼저 이제 보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네. 단톡방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는데 그러니까 수백 개 단톡방을 당시에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 공식 캠프 조직에서 관리를 했고 네. 그 단톡방에 여러 가지 뭐 허위 사실 문제, 그러니까 공표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 이런 게 만약에 유포가 됐다면 이것도 공선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뭐 단체로 이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유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거죠. 네.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 뭐 제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공개한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카톡방이 정말 있었다라는 뭐냐면 거고. 3월 2일 날 네. 아침에 일찍 아마 한 6시 경쯤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뉴스가 터져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가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면서 전략 조정 회의 아침 회의에 이제 갔을 때 네. 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오마이뉴스 보도를 뭐 보고 저희는 저희가 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단톡방을 운용하거나 그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체는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유의해야 된다가 이제 주된 회의죠. 굉장히 이제 무거워 긴장하는 내용들이죠. 네. 일단 뭐 속된 말로 하면 들킨 거잖아요. 아하. 나쁘게 뭐를 이제 만들고 유포하다가 예.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쉬쉬하면서 운영됐는지 금방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 그게 이제 이원화 됐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생성하는 파트가 있던 거고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떤 유포 또는 예. 뭐 유통하는 예. 이제 조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그 생성하는 쪽에다가 네. 이재명 대표는 악마처럼 묘사하고 아. 윤석열 후보는 좀 더 이렇게 좋게 묘사하는 거를 누가 이제 손으로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서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앞쪽에 보면 그래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나고 나면 사진에 예를 들어 합성을 해서 컨텐츠화돼서 나타난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악마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포해 달라라고 하면서 쫙 이제 뿌려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시에 들킨 것인데 제가 네. 이제 제 수기 메모를 아마 처음 오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순히 이 어떤 타이핑된 메모와 수기 메모만 갖고 저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게 아니라 자료가 남아 발표한 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모든 건 다 자료인데 재밌게도 예. 저 왼쪽에 수기 메모는 전부 다 이면지입니다. 당시에 쓰던 제가 캠프에서 쓰던 정책 네. 이런 걸 출력하고 예를 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사람이 이 명수가 남아서 뭐 도로 수거했거나 그런 식의 이제 이면지들입니다. 즉 이면지 뒤집어서 활용도 하셨군요. 예. 예를 들어 메신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네가 손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그거를 아무리 주장해도 제가 저 이면지를 어디가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쓰던 자료인데 이면지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노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자원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걸 됐나요? 노릴 정도면 저는 거의 모든 저 메모지를 이면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면지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아유.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면지로 저기에 준비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그 오른쪽을 한번 잘 봐주시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는 네. 정책 파트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토론 이런 거는 정책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안을 쭉 적어두셨군요. 개표 참관인 교육 이런 거는 정책 파트랑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와서 네. 정책 파트랑 꼭 공유할 것만 공유를 합니다. 아하. 저 왼쪽 거를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말로 해서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른쪽 거 정책 전략 조정회의 결과 보고라는 건 저희 이 정책 쪽에 정책본부라고 써져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맞습니다. 메뉴에. 전체 다 공유하는 건데 제가 저걸 타이핑한 시간을 보니까 네. 3월 2일 오전 8시 51분이었습니다. 아하. 거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오마이뉴스 단톡방 특정 사방 보도 관련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대체 대화방 등 주의 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대화방이 이제 소위 들킨 거죠.
그렇죠. 보도가 됐으니까 그렇죠. 알려졌어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제 대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캡처까지 해서 있는 내용이고 그 캡처해 보면 놀라운 게 있잖아요. 네. 당시 대통령 후보와 뭐 부산시장 그리고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분들이 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방들이 한 20여 개 있다는 거고 맞아요. 많은 거는 120명부터 적게는 한 50여 명 뭐 이렇게 쭉 있었다. 네. 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대체라는 단어가 있죠. 대체. 대체. 자, 대체 대야방. 들켰으면 이제 보통 통례가 어떻게 했겠어요? 없앴겠죠. 없애고 안 해야죠. 잘못된 거면. 사실은 이제 네. 불법이라 그러면 하질 말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다시 만드는 걸 말하겠죠. 저게 아하. 대체라는 것은 계속 하겠다. 기존 걸 네. 없애고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대체라는 단어를 뭐 제가 임의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지금 와서 기억을 해서 어거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대체 네네 돼 있습니다. 당시 2022년 3월 2일 네 오전에 아침에 작성한 그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하.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이 들키지 말고 그렇죠. 잘 해라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기로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 빨강색으로 써져 보도. 있네요. 보도라고. 보도라고 빨간색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저 자료를 놓고 기자분들이 취재한 것 또 당시에 취재했던 거 지금 새롭게 취재한 거랑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이제 만들고 유포가 됐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야. 보면 굉장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공개드린 것에 대해서 네. 단 한 가지도 공식적인 해명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하. 뭐 심플하다고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자료 아닌 걸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자신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틀린 게 있거나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할 텐데 네. 법적인 대응도 하고 뭐 다 할 텐데 그런 네, 게 네. 없다지. 네, 네. 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해명 뭐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이게 대체 대화방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대화방을 만들거나 운용하는 쪽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회의에도 뭐 등장 안 했군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바로 뭐 대선이었으니까. 뭐 불과 이제 네, 저게 네, 일주일 전 얘기니까 이제 정신이 아하. 없었겠죠.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주고받고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고받는 톡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조심해라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공유를 한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대체 대화방으로 해라라는 것은 네. 캠프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네, 그거 네. 인식을 한 거네요. 인식을 했으니까 저런 그렇죠. 회의가 있고 저런 내용이 써져 있겠죠. 네. 제가 대체라는 단어를 뭐 제가 임의로 아하.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거 보도가 돼서 이제 들켰다, 큰일 났다. 대체 대화방, 다른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하자. 네. 뭐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악마화라는 게 악마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거를 보고 저도 다시 지금 페이퍼를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악마화. 실제 이제 제가 그 진상조사단에는 오픈을 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고 어떤 TV 토론에 대비하는 이제 그런 문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목표 이렇게 돼 있고요. 첫 장에 목표에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목표로 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1, 2, 3, 4 해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인간적으로 사악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세부적인 목표가 쭉 적시가 돼 있는데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악마화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써져 있어요. 실제. 아니 이게 대선 후보 토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적어놓고 회의하고 이걸로 목표로 삼아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대선 후보 토론은 보셔서 하시지만 주로 정책 공약에 대한 그럼요.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어떤 정치적 파트 빼놓고는 나머지 예를 들어 경제다, 뭐 보건복지다, 교육, 비전 문화예술이다. 얘기하고 그렇죠. 대부분 정책 공약을 출발로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붙는 게 보통의 일인데 거기에 이제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아예 그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예. 야, 이렇게 토론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뭐 충격적이네요. 이게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겠다고 준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도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당시 캠프 내에서도 이재명을 악마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혈을 소위 기울였다. 선거니까 이기기 예. 위해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 전술도 이제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소위 이제 용인의 수인의 한도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그 페이퍼는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찾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팀에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대략 어느 팀에서 만들었겠구나는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캠프 내부 문건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외장하드 네.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악마와 같은 게 그 내용도 후보 나오고. 시절 후보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법적인 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다른 것들이 붙으면서 네. 아마 그 프레임은 굉장히 견고하게 아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예화랑 그 사무실도 그렇고 이 단톡방 문제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만한 네네. 그런 이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계속 이제 줄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반박을 했겠죠. 네. 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다 지금 보도가 되고 밝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큰일 분은 나는 참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명을 얘기할 것 하셨더라고요. 같아요. 예, 뭐라고요? 어느 분은 보통 이제 단톡방에 남들이 막 초대하는데 네. 그냥 들어가만 있던 거다. 나오기도 어렵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명씩 있는 단톡방에 초대돼서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정치인분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20번 방인가? 뭐 거기요? 20번 예. 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네네. 있던데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후보가 들어가 있는 예, 뭐 다른 참모분들이야 핵심 뭐 예를 들어 권영세 뭐 본부장이나 네, 조경태 본부장, 박형준 예, 부산시장 같은 핵심 참모들 들어가 있는 이 방 이것도 있었는데 네, 네. 글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어가 있는 방에 그런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 인신공격성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다. 이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제가 건데요. 어떤 그렇죠? 그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기억 안 나지만 네. 수사를 하면서 그 단톡방에 있는 분 전체를 막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어떤 글을 작성을 했고 어떤 걸 봤는지 등등의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이제 박은정 조국신당 의원하고 인터뷰하니까 이거는 뭐 정권 끝나고 난다면 반드시 기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공정하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날 것으로 제대로 된 정의와 공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형평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정 상대라든지 특정 진영에 대한 조사나 수사만이 아니라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봤더니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리고 251조 보니까 이건 후보자 비방죄인데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그러니까 하고 되지 있다. 못하게 할 목적, 소위 그렇죠. 말해서 이제 네거티브로 아하. 허위 사실을 해서 이제 아하. 공표하는 거, 이거는 훨씬 야. 더 형량이 세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같은 공표라도 훨씬 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게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조직적 유포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조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크게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게 지금 네, 화면에 이미지. 있네요. 네. 참 이렇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 단톡방 아마 왼쪽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만들어달라. 이제 아마 어느 분이 이제 시안을. 저렇게 요청을 하면 오른쪽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유포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요청한 분이 좋아요를 이렇게 엄지척을 했네요. 잘 만들었다라고. 네. 네.
이걸 그냥 유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투표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 뭐 어떤 장황한 글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그 선입관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근데 여기 캠프 내부 문건과 관련한 이런 우리 신용환 교수님의 말 또 이 자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또 거슬러서 다시 아이고. 한번 저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 거를 공개했을 때 많은 네. 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캠프 회의에서 저를 본 적도 없다. 맞아요. 그 친구는 그 회의 대상도 아니다. 뭐 맞아요, 핵심도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실세도 아니다. 음. 그럼 제가 저런 문서는 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아무리 음. 공격하고 오염시키려고 해도 뭐 저 개인이 오염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렇죠. 오염이 될 수가 없다. 네. 그 타이핑한 시간, 네. 그 회의 내용. 그건 뭐 제가 이거는 고칠 수도 없죠. 거기에 수가 찍혀 있는 거니까. 네. 하필이면 또 이면지를 쓰셔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작성할 때 메모 작성할 때 이면지 쓰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원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작성한 게 맞다라는 또 증명도 하고. 예, 예. 네, 이것도 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 사안들은 지금 살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진영을 초토화시키듯이 수사하고 이런 것들하고 보면 최근에 명태균 씨 건 포함해서 네. 제가 일부 공개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를 보면 음. 이걸 만약에 형평의 저울에 달아놓고 아하.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익 형량이라는 것도 있고 이익 형량이라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저울질을 해놓고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네. 어느 정도 불공평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할 것 같아요. 뭐 무슨 6대 4다 7대 3 어림도 없는 얘기로 보고요. 뭐 진짜 많이 잡아주면 9대 1, 뭐 10대 빵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이 쥐잡듯이 탈탈 털고 탈탈 털어서 겨우 이제 찾아낸 게 예전부터 이제 얘기해왔던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네.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국감장에서 했던 얘기를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1심에서 그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건 참 웬만하면 충격적이죠. 비서실 같은 데서 이제 보통 해명을 하거나 네. 또는 당에서 이제 대변인들이 이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섣불리 처음에 이제 해명을 했다가 또는 나중에 또 얼마 전에 같은 경우에 당신 육성이 나왔는데 뭐 바람 소리에 위변조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섣불리 이 해명을 했다가 뒤에 뒷감당이 더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그게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아서 일단 뭐 당장 형사소출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가자, 버티자. 네, 버티자, 뭐 아. 이런 심리가 또 강한 거 아닐까. 예. 괜히 잘못 해명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네, 말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모습인데